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정말 쉽거든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랑 재직일수 이 두 개만 알면 퇴직금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숫자죠. 생각보다 정말 쉬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도 퇴직금 계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해.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면 나오고 이걸 이용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계산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자, 퇴직금 계산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입사일, 퇴사일을 먼저 적도록 되어 있어. 이걸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나와. 재직일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지? 퇴직금 계산할 때 이 재직일수랑 평균임금만 변수지. 이 재직일수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남은 건 평균임금만 구하면 퇴직금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어. 퇴사일은 내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적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퇴사하는 날이라서 가서 마지막으로 일하고 짐 싸서 나왔어. 오늘은 마지막 근무일이지. 그러면 퇴사일은 내일로 적어야 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야.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알바했던 기간, 알바를 하다가 정직원으로 넘어가고 수습하다가 이제 정식 계약하고 이런 경우에 알바한 기간, 수습한 기간은 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알바나 수습한 기간도 다 합쳐서 최초 입사한 날을 입사일자로 쓰면 돼. 자, 입사일을 14년 10월 2일, 퇴사일을 17년 9월 16일로 해볼게.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 재직일수는 1080일 이렇게 계산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 평균임금이 뭔가요? 평균임금이 뭐냐고?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평균임금은 내가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 일당 어떻게 구하면 될까? 3개월 동안 받은 일당 다 합쳐서 그 일수로 나누면 되지. 이것과 이걸 알면 되는 거야. 자, 밑에 3개월 총 일수는 입퇴사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것도 다 계산이 돼. 자, 9월 16일에 퇴사를 하면 마지막 3개월은 이렇게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렇게 3개월이 계산이 되고 자동으로 기간별 일수도 이렇게 계산이 돼. 92일이야. 그러면 여기 3개월 총 일수에 92가 들어가고 위에 3개월 임금 합계만 알면 되지. 임금 합계는 여기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야. 그런데 이거 애매해. 지금 7월이랑 8월은 온전한 한 달인데 6월이랑 9월은 이 날짜가 쪼개져 있지. 한 달에 절반씩밖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반토막 나 있는 달들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은 15일이지. 그리고 6월 달은 며칠까지 있어? 30일까지 있어. 만약에 이 사람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치면 300만 원 곱하기 15일 나누기 30일 하면 돼. 이게 급여를 1할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 150만 원. 그러면 이 반토막이 나 있는 6월 달에는 150으로 쓰는 거야. 7월, 8월은 300 들어가고 9월 달도 1할 계산하면은 9월 달도 공교롭게 30일까지 있어. 그럼 계산법이 똑같아. 31분의 15 해서 9월에도 150이 들어가겠지. 퇴직금 계산을 기본급으로만 한다? 이렇게 우기는 회사도 있어.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고 그냥 기본급으로만 합니다. 하지만 완전 헛소리고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은 다 합산하면 돼. 자, 기본급이 200이고 직책수당 30, 식대 20,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30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합하면 280만 원이지. 그럼 여기 쓸 때 7월, 8월은 둘 다 280 쓰면 되겠지. 위에 6월과 9월은 1할 계산하면 돼. 280에 나누기 30 곱하기 15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연장근로수당이 내가 고정적으로 매월 몇 시간 하는지 관계없이 그냥 딱 30만 원 꽂힌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연장근로를 할 때만 그 날짜, 시간 계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할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 1할 계산을 하면 안 되지. 잠시 뒤에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지금 여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보면은 기본급, 기타수당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기본급 무시하고 그냥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 어쨌든 고정적으로 그냥 받았던 거는 다 기본급에 합산해서 쓰면 편해. 그냥 다 기본급이다 생각하면 돼. 직책수당도 기본급이다. 그래서 이 고정적으로 받았던 건 이렇게 달이 쪼개져 있을 때는 1할 계산을 해주는 거야.
뒤에 기타 수당, 이거는 일할 계산할 때 따로 계산을 해주는 거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연장근로 수당, 내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근로를 한 날, 예를 들어 6월 16일에 뭐 연장근로 해서 4만원 받았어. 또 쭉 안 하다가 20일에 5만원 받았어. 6월 30일에 또 5만원 받았어. 이러면 14만원이지. 여기다 14만원 이렇게 쓰는 거야. 따로 별도로 쓰는 거지. 그래서 이 명칭은 기본급 기타 수당 되어 있지만 고정적으로 받았던 거는 그냥 기본급에 넣어서 일할 계산 같이 하고, 고정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일을 더 할 때만 발생했던 그런 수당을 뒤에다가 기타 수당에 쓰는 거야. 반드시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거지.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다 입력하고 나면 그 밑에 이게 있어. 연간 상여금 총액 그리고 연차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에는 꼭 명칭이 상여금이 아니더라도 매월 받는 급여가 아닌 거, 뭐 교골로 준다거나 분기별로 준다거나 명절에만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합하면 돼. 다 합해서 연간 상여금 총액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퇴직금 계산기가 나누기 12 곱하기 3을 해서 적절하게 평균임금에 반영을 해주는 거야. 잠깐 예를 들어볼까? 급여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 이렇게 기타 수당은 없다, 그냥 항상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 300 여기는 나누기 30 곱하기 15 하면 150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합계를 구하는 거야. 이거 합계 구하면 그 3개월 임금 합계가 되지. 얼마야? 900만원. 그러면 900을 92로 나누면 돼. 그러면 평균 임금이 나와. 그럼 퇴직금 다 구했지? 900만원 나누기 92 하면 97,826원이 나와. 평균 임금이 이렇게 97,000원 정도 된다는 거야. 연간 상여금이 있으면 이게 또 더 올라가는 거지. 이 분자 900에 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분기별로 50만원을 줘. 분기별로. 그리고 명절에 100만원, 여름 휴가에 80만원. 이렇게 주면 얼마지? 합계가 480만원이 되겠지? 이렇게 480만원. 여기에 그대로 480만원이 900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480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3에서 여기에 120만원이 더해지는 거야. 900만원에 120만원이 더 더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1일 평균임금은 11만원 정도로 더 올라가게 돼. 지금 뭐 굳이 내가 이렇게 계산을 보여준 건데 이렇게까지 계산할 필요 없고 합계만 적어서 넣어주면 계산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 자, 다음 연차수당인데 이거 좀 어려워. 솔직히 연차수당 아니면 누구라도 퇴직금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연차수당을 얼마를 써 넣어야 될지 이게 어려워서 노무사가 퇴직금을 계산해줘야 될 수도 있어. 최근에 1년 미만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도 좀 개정이 된 게 있는데 그게 명확한 행정 해석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건 내가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 어떤 방식인지만 미리 설명하자면 마찬가지야. 이 900만원에다가 연간 상여금 총액 넣었잖아. 넣을 때 그냥 다 넣는 게 아니라 나누기 12 곱하기 3을 했잖아. 연차 수당은 어떻게 넣을 거냐? 그런 문제야. 이 분자 부분에 얼마를 연차수당 내가 받았다고 다 넣는 게 아니라 얼마를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걸 내가 나중에 다시 올릴게. 통상임금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요. 그건 입력하지 않아도 퇴직금 계산은 돼. 그냥 빈칸으로 두고 그냥 계산 누르면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돼. 그럼 끝이야. 그럼 이 통상임금 칸은 왜 있을까? 통상임금으로도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이 말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비교해서 더 적은 걸로 회사가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아니야.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더 큰 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회사는 그렇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지.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 이게 널리 퍼져 있어서 뭐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산해 줄 때 그럴 때는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 방금 했던 이 막 3개월 복잡하게 해서 하는 게 이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야.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땐 이런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어.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넣으면 통상임금 곱하기 31 재직일수 나누기 365, 이 재직일수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이태사일만 넣으면 통상임금만 구하면 되잖아. 아까는 평균임금 구하는 게 3개월 그 임금을 다 알아야 되고 이게 복잡한 게 있는데 일할 계산도 하고. 하지만 통상임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냥 통상임금은 시급 곱하기 1일 소정 근로시간, 이렇게 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고 이걸 그냥 바로 넣으면 퇴직금 나오는 거야. 이 영상에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불량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유튜브에서 왕노무사 퇴직금 계산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계산 방법 뭐 이렇게 검색하면 참조할 만한 영상이 나올 거야. 내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도 남겨둘게. 핵심만 언급하자면 내 월급 명세서에 뭐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 이런 게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 이런 게 있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니까 특히나 장기 근속자들은 금액 차이가 더 많이 날 수 있어. 그래서 꼭 한번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확인해 보는 게 좋아.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뭐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확인은 해봐야겠는데, 통상임금을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거든. 이 시급 곱하기 1일 소정 근로시간인데 시급이 얼마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또 유튜브에서 왕노무사 급여 계산 2 검색하면 이 통상임금 구하는 방법도 나오니까 그 영상도 내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 1일 통상임금 이것까지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퇴직금 계산기가 더 큰 걸로 계산을 해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에 더 큰 걸로 계산을 해주고 끝이야.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왕노무사TV가 드디어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10,000명 기념으로 왕노무사 Q&A 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